안녕하세요, 케이트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덕분에 구사일생한 넘버3를 소개합니다. 그 전에 금도끼, 은도끼, 재벌도끼를 들려드립니다. 드라마 연출자인 박 감독이 연못 옆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1%도 안 나오는 시청률에 한심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박 감독은 메모를 열심히 적은 대본을 실수로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시청률도 안 나오고 대본까지 잊어버려서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떨어뜨린 건 시청률 15%의 우영우 같은 드라마 대본이냐? 아닙니다. 그건 다른 방송국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률 10%의 빅마우스 같은 대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 대본은 시청률 1%도 안 나오는 대본입니다. 매우 정직한 자로구나. 너에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인기 웹툰의 방영권을 줄 것이다. 다음에 이것을 드라마로 만들면 대박이 날 것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뒤 박 감독의 소문을 들은 최 감독은 연못을 찾았습니다. 그는 연못 속으로 대본을 던졌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떨어뜨린 건 슈퍼스타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저 대본이냐? 아닙니다.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넷플릭스에서 1,0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이 대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서 1%의 시청률이 나올 것 같은 이 대본이냐? 네, 그것이 제 대본입니다. 정말 정직한 자로구나.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앞으로 너는 넷플릭스에서 1,000억 원을 투자받고 브래드 피트를 출연시켜서 1%의 시청률을 나오는 드라마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난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연못에 쓰라기 무단투기를 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재벌집 막내 아들 덕분에 구사일생한 넘버3를 소개합니다. 첫째로 JTBC 드라마는 재벌집 막내 아들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오랫동안 인기작이 없었던 JTBC 드라마를 살렸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3화 시청률이 10%를 넘었습니다. JTBC는 2020년 이후 시청률 부진에 늪에 빠졌습니다. 2018년 11월 스카이캐슬, 2020년 1월 이태원 클라스, 2020년 3월 부부의 세계가 인기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작품들이 0에서 3%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계속된 부진에 JTBC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며 톱클래스 배우들을 섭외해왔습니다. 그러나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드라마 허신은 황정민과 소녀시대 유나가 출연했으나 2%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4월 로스쿨에는 김명민이 출연해 6%대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2021년 6월 알고 있지만에는 신세대 대세인 한소희, 송강이 1%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월간집에는 종소민이 2%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JTBC 드라마 중 5% 시청률을 넘은 것은 8작품 중에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몇몇 작품은 1%대 시청률이었습니다. 기존 금토 드라마 편성을 토일 드라마로 옮기는 강수를 두기도 했었습니다. 2021년 9월 전도연, 유준열이 출연한 인간식격을 주말에 편성했습니다. 시청자 유입을 위해 방영시간을 10시 30분으로 30분 빠르게 방영했습니다. 하지만 1에서 2%대의 시청률에 그쳤습니다. 2021년 10월 고현정, 신현빈이 너를 닮은 사람은 3에서 4%에 머물렀습니다. 2021년 11월 이영애의 구경이도 2에서 3%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부진은 2022년에도 이어졌습니다. 2022년에도 화려한 톱스타들을 내세웠지만 시청률은 미흡했습니다. 연초 글로벌 스타 블랙핑크 지수를 주인공으로 했던 설광화를 방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왜곡 문제로 방영 중지 국민청원 등을 일으키며 1에서 3%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6월 강하늘, 이윤영이 출연한 인사이더는 2%대를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몇 드라마가 평균의 성적을 회복시켜줬습니다. 2022년 2월 박민영, 송강이 출연한 기상청 사람들이 4에서 7%대를 보였습니다. 4월 이민기, 김지원, 손석구가 출연한 나의 해방일지는 2에서 6%대였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1화부터 시청률 6%를 보였습니다. 2022년 JTBC 드라마 중에서 첫 방송 최고 시청률입니다. JTBC 역대 드라마 중에 2020년 3월 부부의 세계가 6.2%로 1위이고 재벌집 막내 아들은 6.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지상파와 종편 채널 드라마들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OTT 드라마들에 밀리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특이하게 한 주에 3회 금토일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OTT 드라마들은 모든 회차를 동시에 공개합니다. OTT와 경쟁력을 위해 재벌집 막내 아들은 주 3회 공개를 선택했습니다. 시도는 성공적으로 3화에서 시청률이 10%를 넘었습니다. JTBC 드라마의 정체기를 깬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JTBC에게 구원투수가 되었습니다. 드라마는 JTBC,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에서 동시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경쟁 관계인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모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OTT 플랫폼이 드라마 제작사에 비해 갑의 위치에서 선택을 합니다. 드라마 자체의 정직력으로 제작사가 갑의 협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모두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덕분에 구슬상한 둘째로 제작사인 레몽레인과 SLL이 있습니다. 레몽레인 주가는 7월부터 상승했습니다. 시청률이 발표된 11월 21일에는 10% 넘게 상승한 뒤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적어 다른 제작사에 비해 상승폭이 컸습니다. 비상장사인 SLN은 콘텐츠리 중앙의 자회사입니다. 콘텐츠리 중앙은 중앙일보 계열 회사입니다. 콘텐츠리 중앙은 방송사, JTBC, 각종 콘텐츠 기업, 메가박스 영화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관련 수직 계열화로 계열사 내부 시장을 가져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2022년 2분기에는 메가박스가 범죄도시2의 제작과 배급을 맡아서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콘텐츠리는 메가박스를 주식시장에 상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상장하지 못했습니다. 메가박스의 적자를 전환사채로 발행해서 메꾸었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방 기업을 인수해서 영화관에 시너지를 내려고 했습니다. 코로나 완화에도 불구하고 영화 관람료 인상 등의 악재로 메가박스에서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강원도 레고랜드가 촉발한 국내 채권 시장의 위기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드라마 지옥 이후 이렇다 할 인기 드라마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회사인 JTBC를 통해 방송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콘텐츠리 중앙은 3분기 어닝쇼크로 실적이 나빠서 11월 초에 한 주당 21,0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번에 자회사 SNL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내면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11월 23일에 하루에 주가가 7% 상승했습니다. 최저가에 비해 5,000원 상승해서 26,000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12월에 아바타 개봉으로 영화관 사업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시장 환경들도 양호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가입자가 증가해서 회복세인 넷플릭스도 콘텐츠리에 긍정적인 전망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OTT 플랫폼 텐센트 비디오에 홍상수 감독의 2018년 작품인 강변호텔이 서비스되었습니다. 중국의 한학령 이후 약 6년 만에 국내 영상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 엔터에 대규모 투자를 논의 중인 것도 국내 업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벌집 막내 아들 덕분에 구사일상한 것은 드라마 내의 순양그룹과 창업주입니다. 최근 웹툰 웹소설에서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물이 인기 트렌드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이 인기 트렌드를 잘 보여줍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뒤치다거리를 하던 송중기가 음모에 살해당합니다. 죽은 송중기 영혼은 과거 80년대로 타임슬립해서 재벌집 손자로 환생합니다. 자신을 죽인 자가 누군지 밝혀내고 복수를 시작합니다. 송중기는 고졸 특채 출신으로 옥노 일가의 수발을 들며 개처럼 일했습니다. 창업주 손자인 진성준 부회장이 골프채에 맞기도 하는 등 고된 일을 당하며 일을 했습니다. 송중기는 압수수색이 대비하던 도중 해외로 빠져나간 비자금을 발견합니다. 상관에게 보고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무시를 당합니다. 하지만 진성준 부회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해외로 가서 비자금을 찾습니다. 비자금을 인출했지만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부하 직원에게 돈을 뺏기고 총에 맞아 바다로 추락합니다. 송중기의 영혼은 재벌 일가의 막내 손자 진도준으로 1980년대에 환생합니다. 죽음의 배우는 비자금을 차지하려던 진성준일 수도 재벌 일가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송중기는 기억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들어갔습니다. 창업주인 진양철 회장은 장손자에게 순양그룹을 맡길 기대를 보입니다. 재벌 일가는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비자금을 뇌물로 바치는 고민을 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벌 일가 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송중기가 환생한 어린 진도준이 미래를 아는 듯한 조언을 합니다. 반장 선거에서 1등과 2등이 싸우면 3등이 이긴다. 3등일 때 도와주면 은혜가 오래간다. 1등과 2등도 나중에 반장이 될 수 있으므로 도와야 한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의 예를 들며 조언을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순양그룹이 반도체 특혜를 받는 이득을 얻게 합니다. 창업주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전쟁에서 회사가 망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어린 진도준에게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이 터지지 않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듣지 못하고 출장을 떠난 그는 1987년 11월 29일 폭파될 대한항공편에 탑승합니다. 창업주가 죽을 위기를 알아챈 진도준이 조치를 취합니다. 진도준은 새우가 몸집을 키우면 된다고 답합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인수 시한이 오늘 5시까지라고 급히 연락합니다. 창업주는 경유지에서 서울로 가는 제일 빠른 항공편으로 바꿔 타서 목숨을 구합니다. 선물을 주겠다는 창업주에게 진도준은 허허벌판인 분당 땅을 요구합니다. 드라마와 달리 원작 웹툰에서는 전 과목 수를 받아 땅을 선물로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1990년대 분당 신도시의 엄청난 개발로 진도준은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진도준은 대학생이 되어 아버지의 영화 배급사를 일으킵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나홀로 집에 타이타닉을 투자해서 성공하게 돕습니다. 냉정한 검사였던 서민영을 친구로 연인으로 만듭니다. 외국계 투자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1997년 부도가 난 한보제철을 순양 자녀들이 인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송중기는 사회의 큰 사건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투자를 하고 힘을 키웁니다. 드라마는 1980년대부터 9년대 사이 굵직한 사건들을 잘 녹여냈습니다. 굵직한 사건을 유기적으로 보여주는 재미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